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비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해주셨던 첫 번째 사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머님께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어머니의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저번 주에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챙겨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비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정말 섬뜩한 사연 들려주셨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는 한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님이 무사히 이번 사연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괜한 걱정이. 그때 사연을 제보를 하고 네네. 오늘 오전에 돌비님께서 혹시 다른 일은 없었냐, 괜찮으셨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는 괜찮다, 이제 큰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큰일은 없었는데요. 그 출근하다가 저는 차랑 뭔가 있나 봐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네. 그 차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제가 한 두 발자국만 더 앞에 나갔으면 딱 박히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런 상황 한 번 있었고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리비아님. 네. 리비아님은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 서 있잖아요. 네. 한 5걸음 뒤에 서 계시고 항상 건너실 그래서 때도 조금 있다가 건너세요. 지나갈 때. 들어오세요. 저는 길 건널 때 차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건너요. 그 정도예요? 그럼 아예 못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횡단보도에 차가 완전히 다 서 있거나 차가 안 움직이는 걸 봐야지 이제 움직이게. 그때 사고 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차가 움직일 땐 절대 못 지나가요. 그렇죠. 일단은 리비아님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번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글짐 미래. 그죠? 맞아요. 네, 정글짐에 계속 있었던 미래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도 이어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라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해주실 이야기는 어머니의 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참 때 전 보러 갔을 때 맞아요. 무당님께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꿈으로 본다. 너는 꿈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당님께 얘기 드렸던 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예.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 사연은 정말 짧게 엄청 짧은 거라 가지고 괜찮아요. 꿈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리비아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 2년 반 전쯤, 그러니까 2022년 후반부터 꾸기 시작한 꿈 이야기인데요. 저번 시참 마지막에 사촌 언니 소개받아서 가족들이랑 점을 보러 갔고 그때 점 봐주신 분께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본인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꿈을 통해서 잘 보는 사람이고 이미 꿈을 통해서 반은 받았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점 봐주셨던 무당님께 제가 꿨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 막 무섭고 섬뜩하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닌데 최대한 상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투리 많이 써주셔야 돼요. 사투리를 많이 써주셔야 생동감이 넘치더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처음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는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반 전쯤인데 2022년도 겨울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꿈 내용은 이상하게 아직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꿈을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꾸는 게 아니라 시간에 텀을 두고 꿈을 꿨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꿈을 꾸면은 바로 다음 날 또 꿈을 연달아 꾸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처음 꿈의 다음 파트의 꿈을 꾸고 또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한 2주에서 한 3, 4주 뒤에 있다가 또 다음 꿈을 꾸고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꿨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꿈을 총 2년 반 동안 6번을 꿈을 꿨어요. 6번을 꿈을 꿨는데 제일 처음 꾼 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첫 꿈의 장소가 진짜 엄청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꼭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엄청 막 뛰어다녔는데 진짜 눈앞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길을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한참 뛰다 보니까 저 앞에 시커먼 건물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진짜 한 4, 5층 건물이었는데 엄청 큰 건물이었고 외관이 엄청 시커맸거든요. 그 주변으로는 까만 철창으로 된 울타리 있는데 대중적으로 쓰는 그 초록 울타리 펜스 말고 그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세로로 길다랗게 된 울타리인데 위에가 화살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알죠. 그런 까만 울타리가 건물 뒤쪽에 가로로 막혀 있는 것처럼 한 줄로 쭉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건물 오른쪽 편으로 건물 앞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샛길이 나 있었는데 그 샛길 양옆으로도 다른 곳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뒤쪽이랑 똑같이 까만 울타리가 길 따라 쭉 쳐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울타리 샛길을 따라서 건물 앞으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가니까 무슨 학교 운동장 마냥 넓은 아스팔트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건물 정문까지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마저 완전히 시커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단 위로 힘든지도 모르고 막 2칸씩 3칸씩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복도식 아파트처럼 중간중간 길게 세로로 거실이 나 있는데 양쪽으로는 나무 문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문도 완전 시커먼색이었어요. 그래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냥 일반 가정집 방이었고 어떤 방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침대랑 옷장 있고 책상 있고 이런 침실방이었고 어떤 방은 옷 잔뜩 있는 드레스룸 같은 방이었고 또 어떤 방은 무슨 뭐 보관해두는 것 같이 캐비닛만 잔뜩 있는 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내부 구조가 왜 그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나 싶긴 한데 그때는 저는 꿈속에서 무슨 미친 엑스 마냥 온 층층이 다 뛰어다니면서 방문이라는 방문은 다 열어 제끼고 안에 들어가서 서랍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장까지 막 열 수 있는 거 다 열어서 무슨 도둑 마냥 온 데를 다 헤집고 막 어딨지? 분명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어딨지? 뭐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옷방은 옷방인데 옷걸이를 거는 옷장 말고 옷을 개서 넣는 서랍형 옷장 있잖아요. 그 옷장이 잔뜩 있는 방에 들어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또 미친 듯이 뭐 옷장 안에 옷을 막 뒤집어 까면서 완전 옷을 막 헤집으면서 뭔가를 막 찾다가 갑자기 찾았다 이러면서 뭔가를 딱 꺼냈는데 그게 무슨 알록달록한 한복 있잖아요. 색동 한복 같은 거. 그거랑 무슨 사람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커다란 부채랑 방울이었는데 그 방울도 뭐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울 말고 신당이나 이런 데 가면 사용하는 알이 여러 개 달린 그 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손잡이 아래쪽으로 천 같은 거 달린 방울. 딱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그거를 딱 찾았는데 무슨 산삼 찾듯이 찾았다 이러면서 환호를 하고 한복이랑 부채랑 방울을 진짜 품에 딱 앉자마자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깨자마자 처음에는 이 꿈이 대체 무슨 꿈이야? 되게 생생하네 이러면서 그래도 그때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그래도 꿈에서 찾기는 찾았네 이러면서 그냥 개꿈이겠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엄청 환한 대낮에 무슨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전원주택 앞에 서 있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 앞에 전원주택 대문 입구까지 세로로 길게 마당이 나 있었는데 바닥엔 잔디 같은 게 깔려있고 그 위에는 무슨 저희 식물원 가면 아치형 펜스로 반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치형 펜스 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그 아치형 펜스에 포도넝쿨이 엄청 지어져 있어가지고 꿈인데도 단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저는 무슨 하얀 블라우스 같은 얇은 재질의 윗돌이랑 면바지 같은 거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양손에는 첫 번째 꿈에서 찾았던 색동 한복 한 벌이랑 부채랑 바늘 이런 거 손에 쥐고 품에 꼭 끌어안고 마당 앞쪽에 있는 담벼락 위를 봤는데 예? 점집 봤을 때 집 앞에 걸려있는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무당집 깃발 같은 거 그런 거 달려있는 거를 보고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꾹 쥐고 포도넝쿨 펜스를 지나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까지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중년 아줌마가 하얀 한복을 입고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 품에 안고 있는 물건을 보여주고 깼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꿨던 꿈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진짜 단순히 제가 어릴 때 살던 외갓집에 다시 가고 싶었나 보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살 때도 집이 전원주택에다가 땅에 그 아치형 포도넝쿨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릴 적이 그리웠나 보다 이러고 그때도 또 넘겼어요. 그렇고 넘기고 난 다음에 한 3쯤인가 이제 좀 지났을 때 또 꿈을 꿨는데 그때는 꿈에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방 안이었고요. 그 방 안에 두 번째 꿈에서 봤던 하얀 한복을 입고 있는 그 아줌마가 있으셨고 손에는 꿈에 제가 들고 왔던 색동 한복이랑 부채랑 방울이랑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저희 그 신당에 가면 전 보러 가면 음식이랑 과일이랑 이런 거 막 그 촛불 붙여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식이랑 과일, 촛대랑 뭐 불상이랑 그림이랑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년 아줌마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정해. 지금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정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그 말을 딱 듣는데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이거 지금 받으면 나 진짜 이거 귀신 볼 것 같다. 아니 무조건 볼 것 같다.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그대로 손에 있는 거 그냥 다 그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뒤돌아가지고 방 안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고는 문 밖으로 딱 나오고 발을 딱 딛고 난 다음에 잠을 깼거든요. 이렇게 꿈을 3번을 가끔 이제 무당꿈 같은 꿈을 꾸니까 또 꿈을 꾸는 시간에 텀이 있긴 했지만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꿈을 꾸니까 바보같이 이제야 뭔가 꿈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미신 중에 아침에 꿈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런 미신 있잖아요. 엄마가 그 미신을 진짜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 그래서 아침엔 꿈 얘기를 못하고 회사로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꿈을 계속 꾼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표정이 굳더니 왜 그러지? 왜지? 왜 그런 꿈을 꾸지?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저를 보더니 한 번 더 그런 꿈을 꾸면 꼭 말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마 또 그런 꿈을 꾸겠나 싶어서 잊어버리고 그냥 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의 뭐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걸 잊어먹을 때쯤 한 달에서 한 2달 가까이 뭐 그쯤 됐을 때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넓은 방에 있었는데 그 방 한쪽에는 저번에 꿨던 꿈처럼 막 음식이랑 과일이랑 뭐 이런 거 상차림이 되어 있고 제가 품이 엄청 널찍한 하얀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 종이로 만든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 샘으로 된 모자인데 밑에는 안 벗겨지도록 끈 달려 있어가지고 턱 밑에 고정해가지고 쓰는 모자인데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하얀색 종이 재질 모자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한 손에는 부채를 쥐고 오른손에는 방울을 쥐고 진짜 위아래로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굿하는 사람 마냥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뛰면서 입에서 뭐 할머니 할머니 이러면서 무슨 모르는 할머니를 막 부르고 있고 주변에서는 2번째, 3번째 꿈에서 봤던 그 중년 아줌마가 저랑 같은 새하얀 한복을 입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저의 기준으로 오른쪽 벽에 붙어 서가지고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북치는 사람이랑 깽가리 치시는 사람이랑 막 엄청 뭘 많이 두드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사납게 그렇게 두드리고 있고 그렇게 한참을 펄쩍펄쩍 뛰다가 뛰는 도중에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깼는데 깨고 보니까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다시 잠도 안 오고 나는 대체 왜 자꾸 이런 꿈을 간간히 꾸나 하면서 새벽부터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하루 종일 계속 그 꿈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저번에 또 그런 꿈을 꾸면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말을 안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처음에 꿨던 꿈부터 그냥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하니까 계속 무당 꿈을 꾸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다음 꿈을 꿀 때까지 텀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오. 내용이 점점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꿈을 꿨을 때부터 깨는 데까지 점점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이번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진짜 제일 먼저 든 게 너무 무섭다였어요. 진짜 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선명하게 뭔가 다시 볼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번 시점 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제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니까 누름굿을 3번이나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누름굿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이상한 꿈잘 잘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공포 라디오나 이제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거나 뭐 귀신의 집 이런 건 정말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그냥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자. 이건 개꿈이다. 아, 이게 이 꿈이 마지막일 거다. 난 더 이상 이런 꿈을 안 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지났을 때 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뭔가 달랐어요. 꿈에 무당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눈을 떴는데 눈앞에 하얀 문이 있는데 그 옆으로 밀어서 여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문, 미닫이 문인가? 그런 문 있잖아요. 그 문을 옆으로 싹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진짜 새하얀 대리석 같은 넓은 책상이 있고 벽도 다 하였는데 꿈에서 저는 처음에 안에가 너무 하얘가지고 무슨 언덕 위에 하얀 집인가 싶어가지고 놀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되게 클린한 느낌인데 중간에는 큰 책상 하나에 조그만 의자에만 여러 개 놓여져 있는 빈 방이었고 미닫이 문 바로 맞은편 벽에 게시판처럼 사진들이 앞장 같은 걸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닫이 문 왼쪽 벽에는 뻥 뚫린 것 같이 눈이 엄청 부시게 빛이 엄청 환하게 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도깨비 드라마에 망자가 저승사자가 준 차를 마시고 저승 들어간다고 들어온 문 딱 열었을 때 환하게 빛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네. 딱 그런 장면처럼 빛이 엄청 눈이 부시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불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다시 눈을 돌려가지고 게시판에 꽂혀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겠다고 다가가가지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가리키면서 봤더니 그게 다 제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꿈에서 그렇게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싹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백허그 하듯이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목이랑 어깨 사이로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깨 쪽을 이렇게 끌어안는 포즈였고 한 손은 머리 위쪽으로 해서 손으로 눈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로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를 앉는데 그렇게 갑자기 앞에서 사진을 보는데 뒤에서 그렇게 끌어안으니까 엄청 놀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때 딱 끌어안고 난 이후부터 몸이 바위 눌린 것처럼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가지고 엄청 놀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 목소리로 머리에 울리듯이 들리는데 아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나중에 내가 갈 테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데 누가 귀에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통을 열고 그 안에다가 말을 직접 꽂아 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깼는데 제가 이번 꿈은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게 희한하게 다른 거는 진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번 꿈은 벽에 붙여져 있는 그 사진들이 제 사진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짚으면 그래 이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꿈을 깨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전에 꿈을 꿨던 것까지는 꿈을 깼을 때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꾼 꿈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무섭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편하고 몸도 너무 상쾌한 게 진짜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침에 꿈 얘기하는 게 이제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처음에 엄마한테 얘기 안 했던 4번째 꿈이랑 이번에 꾼 꿈이랑 진짜 다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엄마가 그냥 알겠다 하면서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인데
원래도 저희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아침마다 천수경 같은 거 불경책을 그 큰 스님한테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외고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상한 무당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 이후부터 매주 주말마다 절에 가서 빌고 토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뭐 불경도 무슨 아침에 모였던 걸 아침 저녁 시간 날 때마다 외웠다 하더만요. 해가지고 엄마 이번에 이런 꿈을 꿨다. 근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기준으로는 내 기도가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간 거였대요. 그렇게 5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꿈을 안 꿨거든요. 그냥 희한한 개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늘 날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희한한 꿈만 꾸고 이런 꿈은 안 꿨었는데 근데 한 번씩 어디 막 쏘다닐 때 느낌이 오싹오싹 해가지고 팩하고 보면 뭔가가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시내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층 건물 병원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베가 2대가 있는 병원이었는데 먼저 온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걸 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탔다가 문 닫히기 전에 다시 내렸어요, 저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먼저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옆에 엘리베이터 왔길래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진료 다 보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긴 한데 집에 가겠다고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다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했는데 처음에 제가 타려고 했던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 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제가 타려고 했던 엘리베이터가 10몇 층인가? 뭐 10층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갖고 사람들이 그 엘베 안에 진짜 몇십 분이나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해서 119 대원이 와가지고 엘베 문 따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피하면은 처음에 느낌 안 좋았던 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일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기까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님한테 이런 꿈을 꿨었다라고 했을 때 이 무당님이 네가 꿈에서 반은 받은 거다. 그래서 너는 꿈으로 잘 느끼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 꿈이나 생생한 꿈이나 이런 걸 꾸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아까 꿈에서 어떤 할머니 목소리로 저를 끌어안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손으로 제 눈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게 무당님이 얘기를 하시기로 그 할머니가 지금 보시는 할머니가 뒤에서 눈을 막아주고 있어서 지금 못 보는 건데 그 할머니가 지금 눈을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꿈을 거의 안 꿨다가 마지막 꿈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꿨는데 올해라고 하면 얼마 안 됐긴 한데 그러니까 저번 달에 정말 간만에 그 무당 꿈을 꿨는데 이때는 눈을 딱 떴는데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이었는데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영정사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정사진 앞에서 무슨 제가 무당이 된 것 마냥 펄쩍펄쩍 뛰면서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굿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막 북치는 사람들이랑 앉아있고 저희 가족들은 막 주저앉아서 빌고 있고 그 사이에서 저는 펄쩍펄쩍 뛰면서 굿을 열심히 진행하던 도중에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진짜 간만에 그런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뭔가 또 느낌상 이 꿈을 꿨을 때 그나마 중간에 깨서 다행이다. 뭔가 굿을 다 할 때까지 꿈을 꿨으면 뭔가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근데 너무 또 간만에 꾸는 꿈이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설마 무슨 꿈 가지고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무시하고 출근해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를 할까 했는데 한동안 제가 꿈을 안 꾼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매주 가던 절도 띄엄띄엄 가기 시작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주말마다 가서 기도를 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삭히고 이렇게 넘겨갔는데 근데 문제가 딱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이러던 도중에 엄마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엄마 카톡 보낸 거를 제가 일 다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중에 봤는데 외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2시간 넘게 병원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를 돌다가 겨우 외곽지역 병원 응급실에 왔다. 정신은 차렸는데 할머니가 하반신을 지금 못 움직이신다.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싹 했는데 쓰러지면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하반신 쪽에 뼈가 다 으스러졌다. 그래서 원체 이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셨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가 당장 마취를 해서 수술이 바로 안 될 것 같다. 마취가 가능한지 이제 전체적으로 싹 다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수술이 할지 말지 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사가 말하더라면서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그 말을 카톡으로 한 걸 보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하면서 그때서야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엄마가 신경이 쓰여서라도 할머니 한 번 더 들여다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일이 안 났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뭐 후회한 거 치고는 다행히 그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머니 병원에서 검사를 싹 했을 때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마취가 가능하다라는 검사 결과 받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요양병원에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재활 중이신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꿈에서 꿨던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했던 굿을 끝까지 한 걸 보고 깼으면 그때는 진짜 아마 지금 이렇게 회복하실 수 없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꿈은 아직까지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처음 사연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꿨던 꿈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네. 이게 그냥 단순 꿈 얘기라서 재미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번 이야기랑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가 지금 꿈 얘기는 끝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엄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네네. 엄마는 이제 사연이 막 길진 않아요. 그냥 짧게 엄마가 본 거를 얘기를 해준 거라 가지고 그때 엄마한테 들은 거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을 때 아 진짜 하면서 와 엄마도 진짜 별의별 일을 겪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특히 그 제사 같은 날 제사 때 망자들이 제사의 주인들이 제사밥 먹겠다고 막 온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젊었을 때 얘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한날 엄마가 제사를 지낸다고 집에서 이제 제사 음식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상을 다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을 다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이름 쓰는 거 지방이라고 하죠. 이름을 한자로 막 써가지고 중간에다가 딱 올려놓고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제사를 지낼 때 뭐 9시에 지낸다든지 10시에 지낸다든지 좀 일찍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옛날이라 보니까 제사는 항상 12시에 지냈대요. 망자가 모이기 시작하는 시간 그 자정 12시에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됐대요. 대문을 활짝 열어서 제사 지내기 전에 망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제사밥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문을 항상 활짝 열어놨는데 제사를 이제 절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 친지분들 다 모여가지고 제사 다 지내고 이제 제사밥도 다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제사를 외갓집에서 지냈는데 외갓집에서 이제 다 모여서 자고 다음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한테는 작은 할머니고 엄마 기준에는 작은 어머니, 작은 엄마가 딱 눈을 떴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하면 이제 주변에 작은 할아버지가 작은 할머니 막 타박하면서 일어나라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니 왜 안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내 시간이 넘쳐나는 줄 아나 하면서 막 뭐라고 했었대요. 근데 작은 할머니가 계속 작은 할아버지랑 주변에 가족들 보고 막 울상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몸이 안 일어나진다. 몸이 안 움직인다. 몸이 이상하다. 몸이 등이랑 엉덩이 쪽이랑 본드 붙여놓은 것 마냥 등이 바닥이랑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 희한하다. 일어날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랑 이제 그 근처의 삼촌들이랑 해가지고 작은 할머니를 일으켜 보겠다고 할머니 손이랑 팔이랑 다리랑 붙들고 막 잡아 당기는데
작은 할머니라고 하지만 여자잖아요. 작은 할아버지랑 삼촌들은 다 남자고 남자 여러 명이서 누워있는 여자를 잡아당기면 당연히 그냥 쑥 올라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몇 톤짜리 돌이 얹혀있는 것 마냥 남자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막 팔이랑 다리랑 막 몸이랑 끄집어 당기는데도 꼼짝도 안 하더래요, 할머니 몸이. 일으켜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진짜 미동도 안 하고 등이 붙어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바짝 붙어있길래 어른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건 무슨 일이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 기준으로는 이모분이,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셨는데 어제 그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모분이 안 오셨어요. 이모분이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엄마 기준으로는 작은 엄마가 못 일어난다, 등에 뭐가 붙어있는 것 같다, 못 일어난다 하면서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끄집어 당기고 있는 그 실정에 그 이모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니 여긴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럿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그랬더니 작은 할머니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니 등이 뭐 붙은 것 마냥 못 일어나겠다 하면서 아니 안 일어나진다 하고 뭐 남자분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팔이랑 다리랑 아무리 잡아당겨도 일어나지지가 않는다,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와 이러노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모 할머니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한참 그 누워있는 작은 할머니를 막 보다가 뜬금없이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한테 지방 쓴 거 어딨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 어제 제사 지낸 거 지방 쓴 거 어딨노 하길래 지금 할머니는 못 일어났는데 지방을 얘기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 지방은 왜 하면서 가니까 아니 이모 할머니가 지방을 좀 줘보라고, 지방 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제사를 잘못 지낸 것 같다 하면서 어제 지방 쓴 거 혹시 태웠나 하면서 가니까 아직 안 태웠다 하면서 가지고 있을 끼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큰 삼촌이 지방을 썼는데 그 지방 쓴 거를 안 버리고 그냥 어디다가 박아놔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딴 데 이제 구석에 치워놓은 거를 주섬주섬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방을. 그거를 이모 할머니가 지방을 쓴 거를 이제 쫙 펼쳐가지고 봤더니 예. 그거를 딱 보더니 이모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이러니까 이러지, 지방을 잘못 썼네 하면서 이거 이름을 잘못 썼잖아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제사의 주인은 예. A라는 조상님인데 예. 이름을 쓴 거는 전혀 다른 C 조상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대요. 처음에 제사 지낼 때는 또 지방을 쓴 것도 완전 나이 든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젊으셨던 큰 외삼촌이 쓰셨다 보니까 한자를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 할머니 분께서 잘못 쓴 지방을 딱 보더니 이거 이름을 잘못 썼다, 지금 제사 지내는 분도 아닌데 이거를 왜 남의 다른 조상 이름을 써가지고 해서 원래 제사밥 먹어야 되시는 조상님께서 화나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다, 노하셨다, 이거는 빨리 과일이나 음식이나 빨리 새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사를 다시 지내줘야 된다 하면서 빨리 과일이나 음식 남은 거 있으면 빨리 준비하고 과일은 없으면 빨리 사온나, 제사 지금 당장 빨리 지내자 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말이 딱 끝나는 순간 작은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다 둘러붙어가지고 잡아당겨도 꼼짝도 안 하던 할머니가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된다, 정상적으로 이 A 조상님한테 다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등이 완전히 벌딱 떨어지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거를 딱 주위의 가족들이 다 보더니 제사 문제가 맞네 이러면서, 그러고 그날 밤도 아니고 낮에 제사를 급하게 어제 남은 음식이랑 그다음에 과일도 없는 과일을 막 시장에 가가지고 급하게 사가지고 제사를 다시 지냈대요. 그런 식으로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야, 예.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사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앞에 거보다 좀 더 짧은데, 제사 지낼 때 엄마가 맡은 역할은 항상 제사 제기를 닦는 거 있잖아요.
대기를 다 닦고 어르신분들이 대기에다 음식을 올려가지고 제사상에다가 올리고 다 올리면 저희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여는 역할을 했대요. 오. 가족분들이 이제 제사상 다 차렸다 하면서 가서 대문 좀 열어라 하면은 항상 엄마가 가가지고 문을 여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한 12시쯤에 문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대문을 양쪽 문을 싹 진짜 활짝 열었는데 네.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엄마가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문을 등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뭔가 뒤에가 싸해가지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 대문에서 뭔가 되게 하얀 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안개도 엄청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니고 딱 어떤 거냐면 가슴팍에서 뭐 골반 높이까지 그 사이에 뭉게구름 같은 게 뭉게 이렇게 눈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대문부터 엄마 앞을 그렇게 안개같이 뭉게 지나가면서 그게 집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저게 뭐야? 아니 이거 안개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구름이 하늘에 떠 있지. 이거를 내 가슴팍 위치에 이렇게 구름이 떠갈 수가 있나? 아니 그것도 구름이 이렇게 빨리 내 눈앞을 지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도 웃긴 게 그 구름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놀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와 신기하네 하면서 그 구름을 또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그 구름이 도착하는 지점은 제사를 지내는 그 거실이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거실 앞 딱 갔더니 그 구름이 없더래요. 없네 하면서 아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그냥 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면서 밤이니까 뭐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빛에 반사됐거나 이제 그 형광등에 반사됐거나 그때는 지금처럼 LED 형광등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 봤나 보다 했는데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엄마가 이제 제사 다 지냈으니까 대문 좀 닫고 온나 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중문이라고 하죠. 중문에서 나와서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아까 봤던 그 뭉게뭉게한 그런 안개가 집안에서 대문 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아까 그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 형태로 못 봐서 그렇지 나는 이거를 조상님을 이렇게 뭉게구름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뭉게구름 같은 안개 연기가 대문 밖으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대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나 아까 들어갈 때도 무슨 뭉게구름 같은 게 내 가슴팍 쪽 높이로 막 지나가더니 아까 내가 문 닫으러 갈 때도 그런 뭉게구름이 집 안에서 대문 밖까지 빠져나가더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조상님인가 보다. 내가 조상님을 본 것 같다. 조상님 귀신을 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했대요. 했더니 이제 가족들은 외할머니 말고는 외할머니는 그런 거를 아니까 외할머니 빼고는 네가 돌았구나 하면서 네가 잘못 본 거다. 무슨 오후 새벽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졸려가지고 헛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엄마는 시무룩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때 처음 하고 결혼하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걸 봤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와 대박이다. 아니 나는 공포 라디오나 이런 거 봤을 때 귀신을 이렇게 사람 형태로 보거나 뭐 이런 건 봤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뭉게구름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처음이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고 이게 또 이런 얘기는 주변에 얘기를 해봤자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노. 난 네가 새벽에 잘못 본 거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네 조상님이 일부러 니한테 보여준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또 한 개가 있었어요. 이야. 지금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엄마 기준의 이런 얘기는 딱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엄마랑 저랑 같이 겪은 거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겪은 얘기인데 어릴 때 완전 제가 아기 때 외곽 시골에서 살았다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집안에 이상한 시퍼렇게 질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 봤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잠을 자다가 가위는 아닌데 몸은 다 움직였으니까 가위는 아니겠죠?
자다가 딱 잠을 깼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리비아야, 리비아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짧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엄마 시점에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는 잘 자고 있었대요. 잘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옷이랑 팔이랑 팔 옷깃이랑 뭐 옆구리 옷깃 막 잡아 당기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뭐고 하면서 다다께서 옆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더니 제가 눈이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어머. 정면만 뚫어 저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놀래가지고 어린애니까 왜 이러노 하면서 급하게 제가 보는 쪽으로 딱 봤는데 머리가 산발한 어떤 여자가 제 발밑에서 이렇게 슥슥 손으로 문지르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발끝에 손 스치다가 발목에 손 스치다가 종아리에 손 스치다가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막 올라오는 게 엄마 눈에 보이더래요. 엄마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저는 목소리밖에 못 듣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는 그대로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 끝까지 확 덮어쓰고 한쪽 팔로 저를 딱 끌어안고 괜찮아 리비아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이러고 엄마는 말은 괜찮아 하면서 눈으로는 그 여자 귀신을 진짜 더 이상 위로 올라오면 내가 진짜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는 눈빛으로 계속 째려보고 있었대요. 오, 예. 내 딸한테 손대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당장 꺼져라 하면서 눈으로 애가 옆에 있으니까 쌍욕을 못하고 그냥 눈으로 욕을 하면서 막 엄청 째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엄마를 쳐다보다가 다시 슬슬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발한 여자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했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제 엄마가 그 전까지는 제가 놀랄까봐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별의 별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었네요, 리비아님한테. 네, 진짜 이거를 아이고. 엄마는 어릴 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엄마한테 얘기 들으면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엄마는 하도 그 기가 세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그럼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예. 아니 그거 귀신이야. 그냥 열심히 째려보거나 하면은 걔가 뭐가 해를 끼치겠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사람인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고 뭐 엄마가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말 지나가듯이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니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리비아님 어쨌든 이야기를 네. 전부 다 맞춰주셨지만 어머님께서도 그 당시가 막 그렇게 안 무섭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제 누구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랬을 것 같고요. 오늘 리비아님께서 저번 이야기는 정말로 좀 찐 스토리가 있었고 오늘은 좀 비하인드 어머니와 이제 리비아님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우, 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네. 신기하고 좋네요. 혹여라도 다른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지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 이야기가 워낙 섬뜩하고 레전드 이야기였어서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